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두 사람의 만남, 그 모습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all dressed up today. Yes, I had to. Look at that. How are you, Mr. Pretty sure. He's all dressed up today. Why don't you wear a suit?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The rule of the war. Who began, those pay. This is the rule. Putin began this war. He has to pay all money for innovation. I don't think you'd be a tough guy without the United States. And your people are very brave. But you'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out. And if we're out, you'll fight it out.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pretty, but you'll fight it out. But you don't have the cards. 자, 보신 것처럼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렇게 사이가 안 좋고 틀어지고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단 내렸는데 무기, 군사 지원을 전격 완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자기들 전쟁 지속하는데 능력을 공급해야 될 게 100이라고 치면은 네. 한 55 정도는 자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탄이나 뭐 총알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나머지 45를 이제 미국과 유럽에 지원을 받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첨단 무기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에이테켐스 미사일이나 뭐 공중 방어 시스템이나 네. 뭐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미국산을 쓰기 때문에 첨단 무기들은 만약 그게 빠진다면은 러시아를 혼자 상대하기가 버겁다. 예, 버거운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 기반의 스타링크 중단을 또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위성에 통신을 주는 기구잖아요. 근데 이 스타링크를 중단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군사 핵심 기술이 드론인 거 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무기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스타링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는 뭐랄까요, 이번 메시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신이라고 하는 게 현대전에 가장 중요하죠. C4I 네. 체계에서 지휘 통제, 통신 그리고 정보 이 체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러시아도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사실 이제 눈이 없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등장을 하고 이번에 또 드론 전의 현대화를 보셨잖아요. 네. 그 드론 통신도 대부분 스타링크 위성 통신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빠지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눈 없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를 빼가는 것도 문제지만 드론을 쓸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죠. 타격이다. 예, 예. 엄청난 타격이다. 그러니까 결국 눈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휴전을 언급했습니다. 자,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이 이만큼 크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예, 그렇죠. 그 미국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올 연초까지 한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75조, 180조 정도 되는 돈인데 네. 그 중에 한 670억 달러가 무기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총액에서는 훨씬 미국보다 많이 지원했어요. 1,386억 달러 정도. 근데 이제 무기 지원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670억 달러 지원했는데 유럽연합은 한 651억 달러 정도 지원했거든요. 무기 지원은 오히려 유럽연합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군사무기 지원에 있어서는 그 미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장 중단하겠다라고 하니 젤렌스키로서는 지금 좀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도 다시 또 설득을 해야 되고 하니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휴전 협정에 나서겠다 등등의 지금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엊그제 있었던 그 트럼프와 그 젤렌스키의 설전, 그 공개 설전이 사실은 모두 트럼프의 예정된 각본이었다 이런 해석 내놓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뭐 결과적인 해석인 것 이게 같아요. 결과론적인 건가요? 예, 결과적으로 봤으니까. 너무 트럼프를 우상시하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매복작전처럼 해서 시나리오를 짜놓고 네. 이렇게 벤스 부통령과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가지고 이제 젤렌스키를 덫에 빠뜨리자 해가지고 그런 구도로 갔던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동영상 풀 버전을 보면은 좀 이례적인 거는 이제 그 벤스 부통령한테 이제 발언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한 거. 네. 그리고 또 벤스 부통령이 거기서 또 이제 아부성 발언이겠죠. 이제 트럼프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교를 좀 하고 있는지 네. 아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젤렌스키가 발끈해가지고 사과를 해라 막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고. 무슨 외교를 얘기하는 거냐. 감사하다고 하라 이랬죠. 예, 감사하다고 펜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푸틴하고 무슨 외교냐라고 하는 걸 젤렌스키가 발끈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신비를 건드리는 게 대서양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서양에 있어서 당신들 미국이 지금 안전한데 곧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얼굴이 굳어지고 그때부터 개입을 한 건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들이 이제 그 언론인들한테 이게 땡큐 폭스 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고 비공개로 전환을 하거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그걸 안 하고 트럼프는 바로 직진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래서 이제 초유의 이제 그림을 본 건데, 그건 미리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결정을 좀 한 것 공개적으로 같아요. 싸우는 모습?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건 전 세계가 볼만한 텔레비전 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쨌든 순발력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잃을 게 사실 없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한테 자기의 이제 힘을,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고 있는 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아마 피하지 않고 바로 돌직구를 날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기획쇼라는 어떤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젤렌스키를 통해서 트럼프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휴전이 아니라 사실 나 사임하겠다, 그 목소리 아닌가요? 나 그만두겠다, 당신 그만둬, you fire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트럼프 팀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사실 3단계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일단 휴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대선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교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전으로 가는 이제 3단계 방안이 있었는데, 뭐 지금 그대로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게 광물 협정 같은 거에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모양새를 가면서,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확답을 안 놓은 상태에서 지금 젤렌스키를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됐으니 뭐 몰아붙여서 이제 그 젤렌스키가 스스로 내려오게 하든지, 뭐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저기도 정권 교체를 하든지. 조기 대선도 아니에요. 원래 지난해 5월에 대선을 했어야 되는데 전쟁 상황이라 못 하고 있던 것들을 예정대로 해서 젤렌스키를 바꾸겠다. 근데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젤렌스키 지지율이 8%나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정 간섭을 노골적으로 또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지 않는 문제긴 합니다만, 젤렌스키가 사면 초과에 몰린 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정장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저희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도 그들만의 정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한 기자가 지적했던 그 조롱했던 그 부분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저런 사진들을 공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뭐 전쟁 났으니까 전쟁 뭐 전투복이 근무복이고 일상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피 묻은 옷을 입은 그 수술복 입은 의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장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이제 뭐 화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젤렌스키의 지지율 상승,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